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토론을 하기 전에 앞서서 좋은 토론을 하기 위한 안내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토론이란 무엇일까요? 토의와 비교했을 때 토의는 어떤 문제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고 토론은 논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론은 찬반 토론처럼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을 펼쳐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토론의 목적이 설득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토론을 잘하고 좋은 토론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토론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토론의 목적이 설득이라는 점에 비추보면 토론을 잘한다는 것은 자신의 입장을 상대방과 청중에게 잘 전달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그들을 설득하는 것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설득을 잘할까요? 논리적으로 상대편을 압도한다고만 해서 진정으로 상대방을 설득한 것일까요? 단지 몇 표 차이로 토론에서 이기기만 하면 잘 설득한 것일까요? 애덤 그랜트는 Think Again이라는 책에서 좋은 토론을 하는 방법을 말했습니다. 좋은 토론이란 상대방의 입을 다물게 하기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토론을 보고 있는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까지 포함하지요. 이런 관점에서 토론은 춤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토론과 춤은 다른 점도 있지만 공통점이 있는데요. 먼저 토론과 춤은 공통점을 찾는 게 도움이 된다는 것과 때로는 상대방이 이끌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토론은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공통점을 찾고 상대방이 이끌어가면 토론에서 지는 것 아닌가요? 물론 공통점만 찾거나 설득을 당하기만 한다면 좋은 토론자의 자세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이고 정중하면서도 자신감 있게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지나치게 존중해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고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표현하지 않는 자세는 토론장에서만큼은 피해주세요. 설득을 잘하는 훌륭한 협상가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고 합니다. 첫째, 무조건 반대 근거만을 찾기보다 일정 시간을 할애해 상대방과 의견을 일치할 수 있는 지점을 찾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생각은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입장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어떤 목적에 대해서는 같은 것 같습니다.가 될 수 있겠죠. 둘째, 주장의 요지를 적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많은 양의 근거를 찾는다면 상대방에게 논리적으로 약한 지점을 공략당할 수도 있습니다. 적더라도 논리적 결함이 없고 핵심적인 근거를 찾는다고 합니다. 셋째, 설득의 주체가 상대방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큰 확신을 갖고 있더라도 자신을 가장 잘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남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넷째, 질문하기입니다. 훌륭한 협상가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질문과 호기심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반면 평범한 협상가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방어해내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쳇바퀴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자신의 의견을 잘 주장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장을 처음에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주제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째,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의 사례, 문학작품, 책, 뉴스기사 등에서 적절한 인용을 하는 것은 설득력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또는 논리적인 문장으로 말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3단 논법처럼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언젠가 죽는다처럼 말입니다. 셋째, 예상되는 논거를 미리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입장을 간략히 요약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토론에서 자신의 말만 잘한다고 남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전 훌륭한 협상가들은 질문을 잘한다고 했죠? 질문은 경청하기에서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경청을 잘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좋은 토론을 위해서겠죠. 둘째, 경청은 듣기라는 점에서 내가 잘 듣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모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몸짓, 표정, 눈 마주침 등을 활용해 보세요. 셋째, 질문입니다. 질문을 통해 내가 잘 듣고 있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내가 이해한 바를 다시 확인하는 질문을 하거나 상대방의 요점을 정리하고 맞는지 질문할 수도 있고 또는 예상, 예측하기 등의 질문이 포함될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토론을 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도 있답니다. 어떻게 하면 우아하고 격식 있게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 관역표를 머릿속에 넣어보세요. 가운데 초록색 원을 겨냥해야 합니다. 멀어질수록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최악의 방법인 검정색 테두리에서부터 시작해볼까요? 생각이 다르다고 남을 때리면 될까요? 이런 땡땡아처럼 모욕적인 말이나 인신공격은 좋지 않은 반박이죠. 다음으로 덜 나쁜 방법인 형식에 대한 공격인데요.
핵심적인 내용보다 너는 맞춤법이 틀렸어 와 같은 반박입니다. 지금부터는 비교적 좋은 방법이에요. 주황색인 논거 없이 반박하는 것은 나는 공룡이 있다고 생각해. 아니야, 나는 공룡이 없다고 생각해. 와 같이 근거 없이 주장과 입장만 밝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노란색입니다. 논거로 반박하기는 근거를 제시하지만 상대방의 근거를 공략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부차적 논점 반박하기는 핵심 주장이 아닌 근거를 공략하는 것이에요. 드디어 관역의 가운데입니다. 중심 주장을 반박하는 것은 먼저 내가 이해한 상대방의 주장의 요지를 먼저 제시하고 상대편의 근거를 논리적인 오류 또는 약점 부분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근거를 무력화할 수 있는 다른 근거를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좋은 토론을 하기 위한 안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할 준비가 되었나요? 그럼 시작해 봅시다.